안녕하십니까.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통합과학이 아니라 화학으로 부모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화학 강사였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친구들이 통합과학을 그 개정 첫 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개정 첫 해 화학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또 걱정이 또 많으시죠. 우리 애들은 통합과학도 첫 해였고 또 화학도 왜 첫 해여서 작년에 한 해라도 통합과학이든 화학이든 누군가가 개정 첫 해를 좀 지내주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맞이했으면은 좀 그 보면서 참고라도 할 텐데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뵈어야 되나 이렇게 급하게나마 영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개정화학에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설명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정화학이 되었다고 해서 단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원 4개 단원으로 구성된 거는 그대로 그 체계가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학의 언어, 그러니까 일명 양적 반응, 그거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이 빠진 산염기 중화 반응이 살아있습니다. 산화환원은 그 개정 전에 그 화원이던 시절에 이 4단원에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그게 그 통과로 내려가고 그리고 화학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그 약간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요. 앞으로 그 통합과학이 끝나고 나서는 산화환원을 만날 일이 없죠. 화학2에서 화학 전지의 형태로 산화환원을 좀 공부는 하게 될 텐데 화학2를 이제 선택을 하면 보게 되고 하지 않으면 이제 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존의 화학원에 3단원 분자의 구조라고 되어 있었던 그 단원이 2단원으로 올라가고요. 원자의 구조라고 하는 단원이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그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전공 과목의 단원인데요. 그게 물리하고 화학하고 공통으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물리로 그냥 이관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찐 화학이라고 불리는 부분만 딱 선별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재정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 구조가 2단원으로 들어간 대신에 이제 3단원에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화학2에서 내려온 단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화학원의 형태로 선행을 미리 했던 친구들은 요 첫 번째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만 아마 배웠을 거고 평형상수와 평형의 이동을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화학2를 배운 친구들은 아마 요거를 배웠을 텐데 화학1만 배웠던 친구들은 아마 요게 이제 처음 배우지 않을까. 요게 지금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화학1에서 통합과학으로 내려간 단어는 그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물리로 간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은 물리로 가고요. 쉬운 부분의 주기율표만 통합과학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하고 중화반응은 아직 화학에 있는데 쉬운 부분만 발췌해서 통합과학으로 내려보냈고 어려운 부분은 화학에서 또 배웁니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과학으로 내려오고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열의 출입 내려왔고요. 그리고 화학2에서 개정화학으로 내려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형상수와 평형이동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동사항은 그 광역자사고에서는 이미 그 집중이수라고 해가지고 화학원이었죠. 이제 개정 전이니까. 그러니까 화학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학기 만에 다 이수를 하고 끝내는 그런 교육과정을 채택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에는 화학원 다 하고 2학기에는 화학2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이제 여기 그 지역자사고라든가 아니면 일반고 학생들은 1년 커리로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해갖고 4단원을 1년 동안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거를 한 학기 동안에 다 해야 되는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광역자사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사여서 안 쉬운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변별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쉽게 못 내세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에 끝낸다고 쉽게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공부할 거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 학기 분량이 2배로 늘었는데 난이도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난도는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학생들도 무척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또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름방학 때 보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단원 겨울방학 때 하고 뒤에 2단원 여름방학 때 하고 하면서 좀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겨울방학 때 다 끝내고 들어가야 한 학기 만에 끝나니까 공부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야지만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꺼번에 한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공부 방법을 조금 이제 살펴드려야 되는데 이제 공부 방법을 살펴드리려면은 일단 가장 궁금한 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그걸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특정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변별을 하는 포인트도 되게 비슷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그 레퍼런스 자료도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학교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하나의 이제 그 흐름으로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수능평가원 기출연계는 이건 꼭 나온다. 왜냐하면 수능평가원 문제처럼 그렇게 고급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출제하신 선생님들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집단지성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자료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학생들한테는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게 하는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학교에서 선생님 혼자서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참조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2009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과도기도 한번 겪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그 교육과정을 맞이했는데 결국 교육과정 바뀌고 뚜껑 열어보니까요. 그 개정 첫 해, 두째 해까지는요. 이전 교육과정의 자료들을 참조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생성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성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 것들을 끌어다가 쓰시면서 새로 추가된 것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 첫 해나 두째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교육과정 때 사용하셨던 자료들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경향성이 좀 짙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내실 때에도 올해 기출된 수능 문제라든가 작년에 기출된 수능 문제를 참조를 안 하실 수 없으실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평가원 기출연계는 피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죠. 제가 이제 그 겨울방학 특강 때 개념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학생들만 오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 교재에다 뭘 집어넣냐면요. 개념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요, 그 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들을 넣는데 이게 아주 그 예비 고1 그 화학을 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만 할 수도 없고 개념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한 친구들도 다시 한번 개념을 빠르게 돌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시험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걸로 성적을 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가능해지는 것이 공부의 가장 종착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시키기는 해야 되나 개념을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문제에다 개념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다가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끌어다 쓰고 요런 문제에 요런 그 자료가 제시됐을 때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면서 역으로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평면적인 어떤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잠깐 개념을 입혀가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문제에다 개념을 입히는 거죠. 또 그런 개념 강의를 빠르게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거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의 로직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들을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들께서 원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도 선생 입장으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악마의 유혹입니다. 어떤 악마의 유혹이냐면요. 연산을 되게 복잡하게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누군가 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자와 맞는 자를 구분하려고 하면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연산을 복잡하게 가져가면 연산은 100%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건 이제 평가원 문제라서 굉장히 숫자가 간단하죠. 과연 이걸로 변별이 될까? 숫자는 간단한데 이 자료가 굉장히 복잡한 자료예요. 이거 분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자료를 보시면요. 숫자가 벌써 209, 228, 220 하면서 벌써 100단위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100단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옆에 보면은 10단위가 나오잖아요. 24, 22. 얘네들이 곱하게 되면 만 단위가 넘어가고요. 나누게 되면은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시간이 박하고 막 긴장되고 그러면은 연산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실력을 뭐 이렇게 가늠한다기보다는 틀리게 만들겠다. 실수해라. 약간 그런 유형의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요. 진짜 변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연산, 지저분한 계산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압박 속에서 실수를 유발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왼쪽은 학교에서 기출이 됐고 오른쪽 거는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요. 두 개를 봤을 때 되게 유사해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저랑 요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공부를 여러 번 합니다. 이거 거의 이제 머리 완전히 암기하다시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실컷 공부를 하고요. 문제가 이제 요게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치사한 짓을 했냐면 여기 용매의 질량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 용액의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용매의 질량이 나왔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막 바쁘고 긴장되고 막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용액을 용매로 바꿨는데 용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용매로 바꾸면요. 답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거죠. 진짜 완전히 막 공황 상태였었어요. 애들이 요거 가지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기제를 요렇게. 이게 뭐냐면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크북 두 개인데요. 이렇게 하나에 500개, 600개씩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 미리 다 그런 낚시들을 다 넣어놔가지고 실컷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꾼 것도 시키고 바꾼 것도 시키고 낚시 안 넣은 것도 시키고 낚시 넣은 것도 시키고 하면서 양치기를 이제 시키는 그런 책 교재인데 이미 요거는 이제 우리 선배들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공부 다 된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요거를 시켜봤는데 꽤 효과가 좋았어요. 양치기만 한 게 없어요. 실수를 줄이는 데는 정말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도 연산 실수 줄이려면 양치기 많이 시키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교재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본에 충실한 창작 문항이 꼭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항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배려해요. 그러니까 빵점 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이없게 이게 1번부터 5번 사이에 출제되는 이 문제를 틀려갖고 옵니다. 이거 맞추라고 낸 문제인데 이걸 틀려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다 맞고 이거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시킬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저항이 굉장히 거셉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프린트를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 통과할 때 많이 보셨죠? 여기다가 채점해서 점수 쓰고 오답 확인하고 이 짓을 화학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시키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죠. 왜냐하면 쉬운 문제들도 다 잡아주고 쉬운 문제 속에서 낚시도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학교에서 쓰는 기법들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부터 중간고사 대비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겨울방학이라고 술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막상 3월 달 되면은 학교 가야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학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또 늘어났잖아요. 통과만 하는 게 아니고 물리, 화학, 생명, 지학 중에 3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 때 마치 중간고사를 지금 당장 볼 사람인 것처럼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재료 가지고 겨울방학부터 빡세게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강이냐면요. 예, 12월의 마지막 날에 이제 저랑 보내야 되겠네요. 네. 까딱 잘못하면은, 예, 다음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랑 클리닉 하다. 예. 어쨌든, 9주 완성 개강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개강을 하고요. 질문은 1시간 전에 받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아까 오답해야 되는 것들 남아있으면 오답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겨울방학 9주 동안에 그 바뀐 내용들을 포함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개정이 됐다고 해서 크게 동요하실 건 없습니다. 추가된 부분들을 차근히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서 미리 대비를 다 해놓고 학기를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공부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보내주시고요. 어머님들께서 또 기대에 또 제가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수업 준비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